16번 탑 카드에 대해. 여행을 떠난 바보가 16번째로 만난 것은 탑이었다. 무너진 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모두들 인재라고 했지만 바보는 죽고 사는 게 정말 사람 때문인지 신 때문인지 헷갈렸다. 누구는 부실공사가 문제라고 했고 누구는 비상경보가 울리지 않았다고 했고 또 누구는 구조대가 늦게 왔다고 했다. 누구는 죽은 사람만 재수없지 라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저마다 희생자가 많은 이유를 분석했지만 언제나 결론은 인재였다. 바보는 건물이 너무 높아서 큰 사고가 난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바보를 빼고는 그 누구도 건물이 높은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더 높게 짓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말만 들렸다. 바보가 무너진 탑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물었다. 산다는 건 뭘까요? 그들 중 누군가가 말했다. 죽더라도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뭐. 바보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정말인지 궁금해 다시 한번 물었다. 정말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건 운에 맡겨야지 뭐. 바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인재라면서 운에 맡겨? 거울로서의 탑카드. 거울카드 16번은 탑이다. 16은 1 플러스 6으로 한 자리 자연수로는 7이다. 타로카드에서 7번 카드는 전차다. 과연 탑카드와 전차카드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수비학적 동일성을 잘 보여주려는 듯 라이더 웨이트 덱의 7번 전차카드와 16번 탑카드는 그리스 신화에서 공통되는 요소를 차용하고 있다. 전차카드에는 전차를 모는 전사가 등장한다. 이 전사를 태양의 신인 아폴론이나 헬리오스로 보기도 하지만 헬리오스의 아들 파에톤으로 보기도 한다. 불행하게도 파에톤은 아버지의 불의 전차를 몰다 대지를 온통 불태우게 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우스가 던진 번개에 맞아 강에 빠져 죽는다. 이 이야기에서 불의 전차와 번개는 균형을 잃은 것에 대한 대가를 나타낸다. 앞서 전차 카드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7은 삼각형과 사각형의 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상승과 질서의 균형적 발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고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면이라는 정신과 삼각뿔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합이나 균형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7을 1부터 10까지 중간수로 보기도 하는데 이 역시 7이 가진 균형과 조화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탑카드는 보통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건, 절망적 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회화적으로 접근한다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경계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누구나 바벨탑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바벨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는 뒤섞다 혹은 혼란시키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따르면 신의 심판인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이 신의 명령대로 흩어져 살다가 바벨론의 평지에 탑을 쌓기 시작한다. 이에 신은 바벨탑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탑을 쌓던 사람들의 언어를 전부 갈라놓아 탑 쌓기를 그만두게 만들었다. 따라서 탑카드의 근본적인 의미는 욕망의 좌절에서 오는 혼란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카드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럼 전차카드의 균형과 탑카드의 욕망의 좌절에서 오는 혼란스러움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먼저 두 의미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때 전차카드의 균형은 자신의 욕망을 조절할 수 있는 통제력과 관련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14번 절제카드의 절제력과 구별되는 점은 절제가 도덕적 모범이 되는 것을 강조한다면 전차카드는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차카드는 도덕성보다 능력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욕망의 좌절에서 오는 혼란스러움을 탑카드에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희망이 크면 절망도 크다는 말이 떠오르게 된다. 최초의 타로카드인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이 탄생한 15에서 16세기에 여러 화가들이 바벨탑을 묘사했는데 그 중에서 16세기 네덜란드 화가 브리겔이 그린 생생하고 거대한 바벨탑이 유명하다. 그림 속 바벨탑은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이 배경인데 당시 이 도시는 금융과 경제의 중심지로 교역이 활발했다. 언어와 간섭이 다른 유럽 각국의 상인이 드나들었으며 특히 카톨릭에 대항한 칼뱅파와 루터교 제세례파 사이에는 불신이 싹텄다. 이로 인해 원주민들은 도시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불안과 불신 역시 크게 느꼈다. 이렇듯 탑카드는 급격한 성장에서 비롯된 미처 준비되지 않은 불안이나 감당되지 않는 문화적 충격을 묘사하고 있다. 만약 당신의 거울카드가 16번 탑이라면 지금 나의 불안은 크게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나는 지금 내가 바라는 지위나 사업 확장을 정서적으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스트레스가 갑작스러운 성취나 문화적 인종적인 껄끄러움 때문은 아닌지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한편 거울 카드로서 탑 카드는 당신에게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나 절망적 변화 혹은 부도, 이별 혹은 실족을 조심하라고 충고하고 있다. 탑 카드의 방어기제 허세. 16번 탑은 여러 방어기제 중에서 허세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허세는 병리적 방어기제로 자아부정 방식의 하나다. 갈등이나 불안 또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과도하게 포장하는 것이 허세다. 허세가 심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타인의 평가를 민감하게 의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자신의 열등감을 우월한 자아상 이상으로 포장하려는 행동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실속보다 남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종종 부자인 척, 유식한 척, 힘이 있는 척 행동한다. 허세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를 소개한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연구팀이 남성 100명을 대상으로 관심 있는 여자에게 말할 때와 그렇지 않은 여자에게 말할 때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실험을 했다. 흥미롭게도 비교적 많은 남자들이 관심 있는 여자 앞에서는 값비싼 승용차나 저택 혹은 비싼 물건들에 대해 말했고 그렇지 않은 여자 앞에서는 토스터나 수건 같은 저렴한 물건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것이다. 즉, 남자들은 관심 있는 여자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좀 더 과장하거나 포장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일명 포르쉐 효과라고 하는데 그저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라도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게 만든다는 명품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에서 유래한 말이다. 또 하나, 호주 퀸즐랜드 대학 연구팀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20대 남성 9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덜 매력적인 여자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 앞에서 좀 더 멋진 스케이트 기술을 구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 밝혀낸 오히려 값이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베블런 효과 역시 상류층의 허세 소비 심리와 행세를 잘 보여주는 예인데 최근 세계 명품 소비국 조사에서
상위에 오른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한때 지하철에서 영자 신문이나 영어 원서를 들고 다니는 것을 허세로 여기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관심거리조차 안 된다. 허세는 소설에도 등장한다. 나간중의 장편 역사소설 삼국지연의에서 조자룡은 조조의 100만 대군을 뚫었다 하고 장비는 장판대교에서 3,000명의 조조군을 물리쳤다는 것이다. 허세는 허풍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데 과연 허세를 부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심리가 깔려 있는 걸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허세는 타인의 평가를 민감하게 의식해 자신의 낮은 존재감을 우월한 자아상으로 포장하려는 행동에서 비롯한다. 또한 이들은 실속보다 남에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는데 이는 보여지는 것으로 모든 것이 평가되는 현재 자본주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서 씁쓸하기 짝이 없다. TV에서 어느 방송인이 바쁜 현대인이 상대를 짧은 순간에 판단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한 것이 생각난다.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가 아니라 그가 두르고 있는 옷과 신발, 그가 타고 있는 차와 같은 것이다. 차라리 위의 소설 속 허세는 낮은 존재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에 귀엽게 보일 정도이다. 탑카드는 번개에 맞아 불타는 탑과 바닥으로 떨어지는 두 남녀를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오만, 즉 허세로 인한 크나큰 손실을 보여준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도 보지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논리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허세는 그 사람이 가진 트라우마나 낮은 자존감의 반영일 수도 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필연적인 생존 방식은 아닐까. 만약 탑카드가 거울 카드로 나왔다면 나는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어쩌면 타인은 나의 꾸며진 외모나 환경보다 나의 진정한 내면에 더 관심을 가지는 건 아닌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 봤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탑카드의 점성학 화성. 점성학적 관점에서 탑카드는 화성에 대응된다. 화성은 흙먼지로 인해 붉은 행성으로 불린다. 바빌로니아인들은 화성을 전쟁의 왕 또는 위대한 영웅을 뜻하는 네르갈이라고 불렀고 이집트인은 화성을 죽음의 별이라고 불렀다. 그리스인은 화성을 전쟁의 신을 뜻하는 아레스라고 불렀고 로마인도 아레스를 그대로 번역하여 마르스라고 불렀다. 영어로 3월을 뜻하는 마치도 마르스에서 유래하였다. 화성의 천문기호는 마르스의 방패와 창을 형상화한 것이며 그 의미는 신령 즉 원의 의미, 위의 힘 즉 화살표를 뜻한다. 또한 화살표가 원으로부터 밖을 향하는 것처럼 수용의 힘보다 발산의 힘 혹은 난근을 연상시켜 성적인 힘을 나타낸다. 탑카드를 화성과 관련 짓는 이유는 번개에 맞아 파괴된 탑 때문이다. 금성의 기호가 물질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원으로서 물질에 기반한 영이라면 화성의 기호는 화살이라는 힘의 아래에 있는 원으로 물질의 제약을 벗어나려는 영이나 투쟁과 고통에 종속된 영 혹은 물질에 대한 파괴와 정복 등을 나타낸다. 화성은 현대 점성학에서는 양자리의 지배성인데 고전 점성학에서는 양자리와 정갈자리의 지배성이었다. 양자리는 화성의 불같은 성질처럼 천진난만하고 고집불통이며 억지 주장을 펴는 아이와 같은 기질을 갖고 있고 정갈자리는 정갈의 치명적인 독이 말해주듯 파괴, 살해, 잔혹, 냉혹, 남근, 섹스 등과 같은 기질이 있는데
둘 다 화성처럼 남성적이고 공격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 정리하면 화성은 밖으로 분출하는 힘으로 외향적, 공격적, 도전적, 모험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지나치면 폭력적이고 성급하고 성에 집착할 수도 있다. 거울 카드로서 탑 카드가 나왔다면 나는 모든 관심이나 힘이 외부로 쏠린 나머지 정작 내면의 힘이 허약한 건 아니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성에 너무 집착하거나 마초 근성에 빠져 남자답게 행동하는 게 멋지다고 생각하거나 근육만 키우는 것에 관심을 갖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탑 카드의 상담 활용. 50세 남자. 아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음악을 합니다. 아들이 다니는 학교는 부산의 한 종교재단 사립고등학교인데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같이 있고 선생님도 중고생을 함께 가르칩니다. 아들은 중학교 때 우연히 음대 교수인 제 친구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평가를 듣고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켜는데 실력이 전국 탑 클래스 안에 듭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그 녀석에게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한 달 전에 아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을 사귄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알게 되었고 아들에게 헤어지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학교 생활이나 음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학교를 찾아가서 해당 선생님과 담임을 만나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여자친구 사귀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선생님의 강압적인 지시가 아들이 학교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이지만 순수하게 음악 활동이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중학교 때부터 종교 행세에 강압적으로 불려다닌 것도 불만스러웠고 이해할 수 없었다는 말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면담 직후 아들의 상태가 좋아지기는커녕 선생님의 암묵적인 압박으로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더욱 난처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부 친구들이나 선배들까지도 여자친구가 팀 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아들에게 은근히 압박을 준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선생님이 겉으로만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제가 어이가 없는 건 애정이란 떼어놓으려 할수록 더 불붙는다는 걸 선생님이 모르는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놔두면 자기들이 알아서 헤어지든 말든 할 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둘 다 공부도 상위권이라 자기 관리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어제 제가 다시 학교 측의 아들을 음악부에서 빼내 개인교육으로 음악 공부를 계속하겠다고 했더니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 아닌 당부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귀는 걸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생에게 이성 친구는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이상한 논리만 펼치더군요. 만약 음악부를 그만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볼 게 당연한데 사실 저 역시 아들을 다른 학교로 옮기기가 쉽지는 않네요. 아들이 섬세한 성격인데 이번 일로 너무 의기소침해 있어요. 그 섬세함 때문에 음악을 잘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한두 번 아들이 여자친구를 봤는데 둘이 사귀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들 녀석이 여자친구와 사귄 뒤 바이올린 소리도 더 예뻐진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아들은 저와 사이가 좋아서 제가 걱정할까봐 열심히 참고 노력해보겠다고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학교 측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고요. 과연 우리 아들이 앞으로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타로 리더의 답변. 때론 천천히 해결해가는 태도가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내에서는 물론이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손을 잡고 다니는 남녀 중고생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남녀 학생이 사귀는 것 자체는 학교의 규칙 위반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기에 선생님의 강압적인 지시는 매우 부당한 처사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보면 학생의 애정행위는 경우에 따라 다른 음악부 학생들과의 팀워크를 깰 소지가 있어 선생님에게는 매우 불안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좋은 성적으로 명문대에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 측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드님의 이성교제가 음악 활동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문제를 미리 예견하고 문제화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임엔 틀림없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보호자인 당신이 아드님을 따뜻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것과 학교에서 자신들이 불합리함을 겉으로나마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현명하다고는 할 수 없듯 학교 내에서의 문제 역시 학교 규칙만 혹은 부모님의 입장만 내세워서는 산뜻하게 해결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학부모의 불만이나 입장 차이가 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고 해당 교사가 특히 학생에게 개인적인 악감정이 없다면 두 입장은 계속적인 면담과 조율을 통해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다만 음악에 엄청난 재능을 보이는 아드님은 그만큼 감성이나 정서가 섬세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풋풋한 이성교제가 음악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만약 그로 인한 아픔이 생길 경우 그만큼 큰 손실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당신 역시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에 대한 항의는 항의대로 하되 아드님의 이성교제에 신경 쓰시는 것 또한 아드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 생각됩니다. 거울카드로서 16번 탑카드는 당신의 아드님에게 갑작스런 이별을 조심하라고 충고하기도 하지만 아버지인 당신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나의 예민한 불안이 아들을 크게 성공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나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내가 선생님의 행위를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아들의 재능에 쏠린 관심 때문에 아드님 내면의 힘을 허약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방의 승부를 보려는 권투 선수가 카운터 펀치를 당하고 고꾸라지고 빨리 달리는 자동차가 큰 사고를 부릅니다. 때로는 천천히 해결하가는 태도가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사에 대한 의심을 거두시고 자주 학교를 찾아 교사 머리를 맞대길 바랍니다.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아드님에게 더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에 적용한 탑카드의 조언. 거울로서의 탑카드. 나의 불안이 크게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나는 지금 내가 바라는 지위나 사업적 확장을 정서적으로 감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탑카드의 방어기제 허세.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의식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탑카드의 점성학 화성. 모든 관심이나 힘이 외부로 쏠린 나머지 정작 내면의 힘이 허약하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16번 탑카드 마무리. 다음은 17번 별이 되겠다.